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세계 8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동남아 지역의 확산세가 아주 심각한 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4천 명에 달하면서 이 세계 1위 기록을 잇따라 경신을 했는데요. 예. 환자가 너무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요. 또 이 태국과 베트남 역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인 영국도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올라섰고요. 네. 또 스페인도 델타 변이가 아주 급속도로 퍼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델타 변이 확산세는 미국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절반 이상 늘어난 곳이 전체 50개 주 가운데 35곳에 달한다고 하고요. 예. 또 이 미국 전역으로 보면 이 지난달 말보다 하루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응책이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이 미국에서도 사실상 이 백신 접종이 정체를 낳으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코로나가 한 번씩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또 다른 변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 4위 소식은 해외여행이 다시 요원해졌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다시 이어지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해외 여행이 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정부가 이 전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특별 여행주의보를 8월 14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을 한 건데요. 네. 네. 이 특별 여행주의보라는 것은 이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 이상 그리고 3단계인 철수 권고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을 계획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를 해야 되고요. 예. 또 만약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경우는 이동을 자제를 하고 또 신변 안전에 유의하도록 강력하게 권고가 됩니다. 네. 이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해 3월 23일에 처음으로 발령이 돼서 계속해서 이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이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이번 달 15일까지로 연장을 했었죠. 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아마 7월쯤이면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단체 여행 정도는 허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눠 본 것처럼 국내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또 이 많은 국가가 아직은 입국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네.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는 다시 좀 접어둬야겠군요. 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로라도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상황은 좀 악화하고 있지만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이번 여름에 이 휴가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한 채용 플랫폼에서 이 성인 남녀 3,500여 명에게 여름 휴가 계획을 물어봤는데요. 64.32%가 갈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가장 많은 사람이 휴가를 계획한 기간은 8월 첫째 주였고요. 또 휴가 기간은 평균 3일 정도로 한 이 가운데 96% 정도는 국내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로 꼽히는 곳이죠. 강원도라든가 부산, 제주도의 경우는 숙박업소 예약률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사를 취소를 한다거나 바닷가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이 방역 수칙을 좀 강화를 했고요. 예. 정부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수도권의 이 사적 모임 제한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동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방법이라던가 규제가 없는 만큼 아무래도 좀 개인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국민의 방역 참여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군요. 2위 소식은 뭐죠? 네,
요즘 거리를 걸으면 이제 뭐 코로나19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이 폭염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이 뭐 부채나 양산은 물론이고 아주 작은 선풍기들을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자주 네. 볼 수가 있는데 기온이 오르는 데다가 이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한낮 도심 거리가 뭐 그야말로 이 한증막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대야도 지난해보다 무려 23일이나 빨리 찾아왔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이 최악의 열돔 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이 대기 하층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네. 여기에 중국에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상층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기가 마치 이 돔 안에 갇힌 것처럼 계속 쌓이면서 더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이 전문가들은 이 올여름 더위가 역대 이 1, 2위의 더위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어. 내다봤는데요. 네. 다만 이 열돔으로 인한 더위는 조금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여름 더위 대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이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드디어 이 자신이 만든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 체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첫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을 한 이 첫 번째 사람이 됐는데 네. 이에 질세라 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 관광을 예고했었죠. 그런데 이 미 연방 항공국이 이 베이조스 의장이 이끄는 블루 오리진의 유인 우주 비행을 이번 주에 승인을 했습니다. 예. 이 베이조스 의장은 오는 20일에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우주선 뉴 셰퍼드를 타고 이 우주 비행에 나설 예정인데요. 브랜슨 회장이 탑승했던 우주 비행기인 이 유니티와 달리 이 베이조스 의장의 뉴 셰퍼드는 로켓형의 우주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탑승객들은 이 유인 모듈을 탑재한 뉴 셰퍼드를 타고 한 100km 상공 이상까지 날아오른 뒤에 로켓에서 분리된 캡슐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까지의 한 10분 정도 이 우주 비행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브랜슨 회장이 한 14분에서 17분 정도 총 비행 시간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편이기는 한데 올라가는 최고 고도 자체는 100km 이상으로 유니티보다 한 10km 이상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브랜슨 회장과 함께 탑승할 승객들도 이번에 공개가 다 됐는데요. 예. 이 1960년대 초에 나사 우주 비행사 시험을 통과했다가 여성이란 이유로 비행을 하지 못했던 분이 있어요. 이 82세의 윌리 펑크 할머니와 네. 또 이 베이조스의 남동생이죠. 마크가 함께 탑승할 예정입니다. 음. 또 마지막으로 공개된 동승자가 있었죠. 이 네덜란드의 18살 예비 물리학도 올리버 다먼으로 정해졌는데 다먼은 이 아버지가 경매에 참여해서 직접 따낸 티켓으로 이번에 이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주 여행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가격이 좀 빨리 좀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